자, 보시죠.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했죠. 혹시 가희가 느끼기에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느끼기에 뭐가 있을까요? 정규는 넓이고 아, 좋아요. 제일 중요한 차이를 일단은 찾으셨네요. 정규 분포 대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원래는 막대 그래프로 하는데 히스토그램처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알겠죠. 둘의 차이의 가장 큰 것은 얘는 연속적인 변수들을 다루는 거고요. 얘는 이산적인 변수를 다뤄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수투도 이미 배웠죠. 수투에서 인티그랄인 기호 배웠고 수원에서 시그마라는 기호 배웠죠. 이 둘이 서로 같은 기호인지 알고 있나요? 이 둘이 서로 같은 기호라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이 둘은 서로 같은 기호입니다. 엄마가 똑같아요. 둘이 형제였어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둘이 되게 비슷하다 느껴지나요? 나중에 지금 네네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혹시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느낌 받은 적 있니? 받은 적 없니? 네.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둘이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의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더해볼 거고요. 여기는 x dx를 0부터 5까지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0부터 5까지 x라면 그냥 y는 x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y는 x 그리면 되고 여기에 넓이가 지금 요 친구예요. 그쵸? 얘는 플러스면 뭐가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죠. 1, 2, 3, 4, 5를 이렇게 볼까요? 1은 0으로 2는 이거 3은 이거 3분의 길이에요. 4는 이거 5는 이거 됐니? 자, 근데 하나는 넓이고 하나는 선이죠. 비교가 불가능하지. 넓이하고 선이니까 비교 불가능해. 근데 여기다 내가 곱하기를 다 써볼게요. 넓이로 바뀌어. 차원 두 개 곱했으니까. 1 곱하기 1이 뭐냐고요? 넓이에요. 2 곱하기 1은 직사각형의 넓이. 3 곱하기 1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 4 곱하기 1도 5 곱하기 1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두 개는 큰 줄기가 같아요. 그렇죠? 작은 아이들은 약간의 오차처럼 남아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얘는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c. c는 뺄까요?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로 생각했을 때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 n에 n 플러스 1 맞습니까? 오케이. 이걸 전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하면 2분의 1 n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죠. 얘도 2분의 1 x의 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죠. 이해되나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도 배우실 건가요? 아, 합통이군요. 네. 뭔가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면 또 연결이 되는데요. 여튼 이래서 큰 줄기 자체가 둘이 똑같습니다. 큰 줄기가 똑같아요. 이만큼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시그마는 합의 기호잖아요. 썸에서 나오는 합의 기호이고 인티그랄도 합의 기호입니다. 이것도 썸에서 약자를 딴 거예요. 이것도 썸에서 딴 거고요. 썸에서 s를 딴 거고요. 썸에서 그리스 로마 문자의 시그마를 딴 거예요. 이해되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둘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뭐가 발생하죠? 오차가 발생하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수학은 약간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죠. 수학은 그래요. 굉장히 엄밀해요. 0.00001만 틀려도 그냥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은요. 오차 천지예요. 통계 오차 천지입니다. 통계학에서 정확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충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충 그렇게 가요.
단적인 예로 바로 정규분포에서 우리 요거 있죠? 이거? 요 값?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0부터 한 칸 떨어졌을 때 여기의 넓이였죠. 여기의 넓이가 과연 0.3414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그 이상한 함수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생기면 접근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떨어질까 과연? 안 떨어집니다. 무리수예요. 그냥 뒤에는 통계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정확히 계산해봤거든? 그랬더니 37.53477758254478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전달력이 좋을까? 내가 봤을 때 한 35% 정도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전달력이 좋을까? 그게 더 전달력이 좋겠죠. 통계학은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의 일정 부분은 무시해서 근사값으로 거의 다 처리해요. 그게 통계학의 색깔이야. 그래서 대학교에서 통계학과 따로 수학과가 따로 있어. 통계학을 인정을 안 해주게 되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이제 통계학의 약간 유도리 같은 거예요. 적당히 비슷하면 맞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계속하냐면요, 통계학에서는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오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오차가 충분히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진짜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주사위를 말입니다 100번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나옵니까? 1의 눈이 6분의 100번 정도 나오고 분산분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되니? 오케이. 정규분포,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그리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6분의 100이라고. 이항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6분의 100은 뭐냐면 여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쭉 해서 몇 번까지 저기 뒤에 가면 100번까지. 사실은 100번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100번이라 해봐. 6분의 100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6분의 1 지점이니까 한참 왼쪽에 있어요. 한참 왼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뒤에 값은 0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값들입니다. 됐어요? 이거를 실제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아니면 독립시행 확률을 이용해서 각각 막대기를 그리면요 그 막대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걔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니? 근데 여기를 봐봐. 처음에 내가 만약에 10번 던졌다면 이렇게 클까 아니야? 삼각형이 10번 던졌을 때 차이는 어때? 상대적으로 되게 크겠지. 근데 이걸 많이 쪼개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컵이 어떻게 있니? 작겠지. 얼마나 작아질까?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는 그 지점이 있지 않겠니? 이해되니?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는 그 무시할 정도로 작아진 단계를 넘어갔을 때 이항분포 문제를 풀기가 힘들 때 정규분포로 바꿔서 푼다는 게 목표예요. 혹시 내 말이 이해가 되니? 이해돼요? 그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엄밀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시행 횟수가 그냥 20번 이상이면은 무시할 정도로 작아진다고 판단을 해요. 오케이? 원래는 조금 더 엄밀한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고등 과정에서는 20번 이상 정도 되면은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그럼 또 여기다 대고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19번 시행하면은 무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1번이면은요? 고등과정에서 그런 걸 일부러 내진 않아요. 보통 무시를 하지 말라고 하면요 한 4번, 5번, 6번만 시행하고요.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정도면요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이렇게 시행해요. 애매하게 두진 않아요. 이해되니? 경우수가 충분히 많다, 충분히 시행 횟수가 많다고 했을 때에는 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어. 변수 x가 평균적으로 6분의 100이니까 10몇 번 나올 거 아닙니까? 10번 나오는데 얘가 10번 이상 나오고 70번 이하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 합시다. 이걸 실제로 이항분포, 독립시행의 확률로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10번 나올 확률. 그냥 이거는 확실히 이항분포야. 주제를 던졌으니까. 정규분포가 아니지. 횟수니까 이거는. 100번 중에 10번 나와야 돼. 뭐가? 6분의 1이. 6분의 5는 몇 번 나와야 돼? 90번 나와야 돼. 100번 중에 11번 나와야 돼. 6분의 1이 11번. 6분의 5가 89번. 이렇게 해서 다 쓴 다음에 다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불가능이겠죠. 근데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컴퓨터로 써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바꾸냐면, 야, 너 그냥 정규분포로 바꾸게. 그냥 어차피 오차 거의 없잖아. 너라고 생각하고 너한테서 10부터 얼마까지? 70까지 이 넓이를 구하자. 이해되니?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야, 통계학이잖아. 이 정도 애교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칸수만 하면 되거든. 이해됐어요? 이게 이 다음에서 배우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죠? 네.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 봐봐. 이제 바로 볼게.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 자, 볼게요. 어떤 친구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 x가 r번 일어날 확률, r번은 0번부터 100번까지이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얘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몇 번부터? 네. 아, 네, 그러십시오. 아이고, 괜찮아. 숙제는 알아서 뒤에 시험 범위까지 충분히 많이 풀어갖고 와주세요. 네. 자, 얘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x가요. 몇 번 시행해서? 100번 시행해서.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 5분의 1.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서 28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다시 할게. 100시 28, 5분의 1에 28제곱 다다다다다 해야 돼. 너무 불편하니까 어차피 오차가 별로 없으니까 고생했어요.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자. 바꾸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고 20번 나와. 여기다 5분의 4를 곱하니까 4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기에서 28번 이상 일어날 확률입니다. 평균 20이고요. 28이고요. 여기 됐나요? 몇 칸이죠? 두 칸이죠. 두 칸이면은 0.477. 여기 0.477이 여기는 0.0228이에요. 됐나요? 넘겨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가 400명이 출소를 하는데요.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가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야, 이거면은 출소를 안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0.8이면은 너무 높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거야. 문제를 읽어서 정리를 하면은 그 400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할 확률이 0.8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박재범은 계속 재범인가요? 400명이 있는데 4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출소하고 나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폭행죄가 들어왔어, 400명이. 또 출소해서 폭행할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이해하는 대로 한다고 네! 라고 답할 가능성이 0.8이에요. 그 400명이 모두 다가. 이해되니? 근데 그 사람 중에 네 라고 답하는 사람의 숫자를 X라고 하죠. 재범자 숫자. 여기까지 오케이? 오 마이 갓. 생각해보니까
이해됐죠 이거? 이거 이항 분포라는 거 알겠습니까? 몇 명에게? 400명에게. 걔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 그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x가 얼마 이상? 300 이상 일어날 가능성을 물어보시오. 자,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둘이 곱하면 320, 0.1을 곱하니까 64, 88에 64.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한 칸에 8이에요. 한 칸에 8. 그럼 20이면은 두 칸 반이죠. 한 칸이면 8, 두 칸이면 16이니까 20이면 두 칸 반. 두 칸 반 확률이 얼마? 0.4. 여기 0.5. 그 확률이 얼마죠? 99% 확률로 300명 이상은 재검을 한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이해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720번)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그럼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릅니까?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720번 시행을 했고요.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어차피 정규 분포 바꿀 거 알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로 바꾸죠. 바꾸면 평균이 120, 여기에 6분의 5를 곱하니까 100이 되어서 10의 제곱. 됐죠? 근데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228이에요. 가운데 평균이 얼마죠? 120이에요. 여기 되나요? 오케이, 0.028을 찾아야겠죠?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두 칸이네요. 한 칸에 10이었으니까 여기가 두 칸이니까 얼마? 20이 되겠네요. 그럼 k는 얼마? 끝. 같아나죠? 네. 계속 갈게요. 회원회사, 이건 이제 노쇼 같은 것을 이야기하자는 건데요. 어떤 회원회사에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을 한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8명만 보통 배를 탄다고 합니다. 10분의 8, 승산할 확률이 10분의 8이라는 거고, 정원이 340명이거든요. 배가 태울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예약을 400명 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죠. 340명이 정원인데 400명이 신청을 했다. 만약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하겠지만 400명이 모두 다 전 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배가 위험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됐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사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게 저번에 세월호 사건도 이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이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이랬다고 하네요.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400명 중에 몇 명 안 올 건데요. 정원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X라고 하는 것을 내가 탑승 인원의 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고 400명 얘가 일어날 가능성 얼마? 0.8 되니?
그래서 얘는 320 곱하기 0.8, 0.2를 해야 되겠죠? 64. 8의 제곱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몇 명이 탄다? 320명이 탄다. 근데 34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x가 뭐보다? 3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암산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네요. 몇 칸이죠? 그러네요. 암산 바로 해볼까요? 2.5칸이면은 0.4938이니까 0.5까지 더하면 0.9938. 그러니까 실제로 99% 이상의 확률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위험할 수도,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죠. 뭐 90%도 아니고 99% 확률로 340명이 절대 안 넘어 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납득 가능하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 공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는 신제품의 무게가 164g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자, 보시죠. 지금부터 변수 x를 이렇게 x라고 쓰고 얘가 뭔지 정확하게 쓰시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나는 이거 가지고 쓸 거야. 지금 x는 뭡니까? 그러면 신제품의 무게예요. 무게.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164g보다 작으면 불량품이에요. 하루에 2,500개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의 개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불량품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수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다른 변수 y로 써주셔야 돼요. 이럴 때. 오케이.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거 그대로 해볼게. 어쨌든 불량품이 되려면 불량품은 x가 얼마보다 164보다 작으면 불량품. 그리고 불량품의 개수는 2,500개에게 너 불량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불량품의 개수 몇 개? 2,500개. 불량품 확률이 얼마죠? 이걸 모르네요. 불량품의 확률을 모르네요. 그렇죠? 그것을 위에서 구하는 거야. 이 위에서 불량품 이 제품은요 평균이 180이고 164. 여기가 불량품이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칸에 8이었습니다. 여기는 몇 칸이에요? 2칸. 2칸이니까 불량품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했어요? 이걸로 정규분포를 만듭니다. 둘이 곱하면 얼마? 50개. 여기다가 50분의 49를 곱하니까 7의 제곱. 100분의, 여기 100분의 2, 100분의 98, 50분의 49, 50분의 49를 곱하니까 49. 됐니?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게 불량품의 개수. y가 64개보다 작을 확률을 물어보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눈에 보이네요. 몇 칸 이내죠? 2칸. 2칸이면 0.48이니까. 0.98. 이렇게. 이해했어요? 선생님 98이에요. 선생님 98이에요. 그렇죠. 98 학번이야. 98 년생 말고 98 학번이야. 됐어요?
어머니는 70. 위로 또 형제 있나요? 누나. 누나는 몇 살이신데? 누나 저 2살 동생. 그러면 좀 늦게 결혼하신 거네? 오, 그렇구나. 누나 고3이야? 네. 이제 이제 잠깐만. 그렇지, 지금 지금 1학년이구나. 미안해. 덧셈 빼서는 잘못해요. 내가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나가가지고 기초교육 좀 할게. 드립이에요. 초등학교는 검정고시가 없습니다. 의무교육이어서. 죄송합니다. 쏘리?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진짜 그래. 위에 대학교 1학년 광주에 계시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냐? 1학년.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종합 문제. 방금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쭉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개념은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쌤이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 보지 않았던 문제들 유형 골라가지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문제 골라줄게요.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여기 669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a부터 a 플러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미정계수로 나왔을 때에는 이 둘의 차이가 일정한지 아니면 합이 일정한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차이가 일정하면은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 친구, 그다음에 이 친구 있을 때 이 간격이 2분의 1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고요. 됐나요? 만약에 합이 일정하면은 평균값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벌어져 가야 되죠. 하는 이렇게 벌어져 가야 돼. 간격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합이 일정할 때에는 중심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부에 대해서 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어디가 최대겠습니까? 딱 여기 중앙을 묶고 있을 때 최대가 되겠죠? 네. 이때 최대값을 우리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understand?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걸 빨리 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여기를 보면 되겠지? 이 간격이 얼마예요? 4분의 1. 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몇 대 몇 닮은? 3대 4 닮은. 아니? 그러면 얘는 넓이가 9. 전체 넓이는 16. 여기 7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전체 16분의 얼마? 7이 될 테니까 답은 16분의 7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앞에서 보지 않았던 문제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675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압 강도, 그러니까 안쪽에 압력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뭐 측정을 했는데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은 불량품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40보다 작으면 불량품이래요. 이 공장의 공정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공정한지 공평한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공장에 돌아가고 있으니까를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 지수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만 쓰면 되니까요. 이 공장은 공정 능력이 어쨌든 G가 0.8일 때 숫자를 그대로 쓸까요? 0.8일 때 어떤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아무거나 한 개를 추천했는데 그 병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 문제를 풀러가면 질문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오케이? 질문 문제입니다. 자, 오케이.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이거네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양변의 3시그마를 곱할게요. 얼마가 되니? 2.4 시그마는 m 마이너스 얼마? 40. 자, 40을 표현해 볼 거거든요. 40은 m 마이너스 2.4 시그마. 얘를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분포가 시그마는 정규분포인데 여기서 40의 위치가 그러니까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의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40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불량품이니까 이 40이 어디에 있는지 얘가 알려주는 거야. 평균에서 2.4칸 만큼 앞으로 가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칸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거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여기 0.498, 여기는 0.0082 이렇게. 이해했어요? 말이 어려워서 그래. 말이 어려워서 뭐 계산 놓고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680번 보겠습니다. 사실 680번은 약간 큰 수의 법칙의 중요한 예시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봤을 때에는 다소 좀 당황할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 내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해석하지 말고 순수하게 식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이걸로 구합니다. 양변을 일단은 40을 좀 곱해서 없을까요? 40을 곱하면 40 사라지고 여기 얼마가 되지? 30인가? 여기 10인가? 12양 시키면 여기 플러스 1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30을 곱할까요? 330? 이게 얼마죠? 그냥 이 문제는 이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270 이상, 270 초과 342만을 표현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항분포 1200번? 엄청나게 많이 됐네. 난 정규분포를 바꿀게. 둘이 곱하면 평균 얼마? 300.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귀찮아. 4분의 3을 곱해야 되죠? 3의 제곱 남겨놓고 25니까 5, 15의 제곱인가요? 네, 어떻게 선생님이 암산을 하고 있냐면 300에 4분의 3을 곱하는데 어차피 뭔가의 제곱이 될 테니까 3의 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3의 제곱 빼놓고 100 나누기 4는 25니까 5의 제곱 빼가지고 15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300이 평균이고 300이 평균인 데에서 몇 칸씩 앞뒤로 2칸씩 정리한 거니까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서 한번 풀어줘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어때요? 괜찮죠? 그렇지 않죠?
통계 부분 오지게 쉽지 않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해서 진도를 끝내보기로 했죠. 그렇죠? 오늘 모집단에서 오늘 목표 부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받고요. 문제 풀이 시간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써먹기 위해서거든요. 통계를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는 언제 그 의미가 드러나냐면, 다시 한번 할게요. 수학적인 의미에서 통계 말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통계는요, 그 자료를 사용할 때 의미가 생겨요.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통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첫 번째로 할 거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 있는데 놔두세요. 앞에 개념 간단하게 설명. 학교에서 질문 다 끝났니? 아직 다 여기 배웠죠, 근데? 여기는 했어. 아, 그래요? 네.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볼게. 일단 뭐 할 거냐면은 조사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집단이 자료가 있는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전부 공장을 차렸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운영 철칙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수명들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전국의 평균 수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전구를 다 생산한 다음에 그 전구들을 다 켜봤어요. 다마가 떨어질 때까지. 고정할 때까지 다 켜봤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1037.4352 얼마 시간이 딱 나왔어요. 평균이. 그리고 광고를 때립니다. 저희 기업, 국민과의 신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오차 없이 저희 회사에 생산되는 모든 전구의 수명을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1037시간 이상이 나왔어요. 저희 전구 사시겠습니까? 와, 저기 괜찮다, 사야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이해돼요? 다 써버려가지고 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예 전수조사라 그래.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는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이야. 이해되니? 또 하나, 어머니께서 우리 가영이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김치찌개나 해줘야지 라고 하고 김치찌개 김치 송송송 썰어 넣고 두부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말고기도 넣고 그거 안 넣네요. 어쨌든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영이가 먹는데 너무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간 좀 봐볼까? 하고는 간을 보시겠다고 이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간을 한 숟가락 넣어 드셨는데 여기만 안 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드셔봤어요. 여기만 맛이 이상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드셨어요. 맛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네요. 가액이 먹으려고 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불가능이죠. 그래서 어머니께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한 숟가락만 떠가지고 드시죠. 그걸로 전체를 추측하는 거죠. 짜구나. 싱겁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이 조그만 부분을 표본이라고 그러고 표본으로 모집단을 유추하는 것을 보고 추정이라고 해요. 이해되니? 이걸 보고 모집단인 거예요. 어미 모자 써가지고.
그게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수조사 의미 이해됐습니까? 표본조사도 의미 이해됐습니까?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들도 이해됐습니까? 반드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것도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나라 총 인구는 가장 대표적인 전수조사입니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지금 몇 명이 살아요? 혹시 임신 중입니까? 까지 다 물어봐요. 인구조사는 그래요. 다 물어봐.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한번 할까요? 증명신체검사, 병무청에서. 전수조. 그렇죠.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 이건 표본이겠네, 그렇죠? 전부 다 물어보면 안 되니까. TV 프로그램 시청률. 이거 표본입니다. 이거는 원리를 알아야지. 대충 이야기해 줄게. 시청률만 40%, 5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집이 가구가 이렇게 있어요. 가구가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이렇게 있어.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는 MBC를 보고 여기서는 놀러 갔어요. TV를 안 봅니다. TV 안 보고 SBS 여기도 MBC, TV를 안 봅니다. 됐나요? 시청률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아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시청률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보지 않는 집은 시청률에서 배제됩니다. 보는 집들 중에서 MBC를 보고 있을 확률이 시청률이에요. 이게 지금 시청률이 몇 퍼센트 상황이야? 75%인 상황이야. 이게 지금 시청률 75%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시청률이야. 근데 그 TV 수신기가 있어. 시청률 수신기가 있어. 수신기가 랜덤하게 전 지역에 고루고루 설치가 되거든요. 물론 그 집 주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수신기를 설치하면 수신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동의를 받고 그 대신에 그 집에서 뭘 보는지 다 나와. 이제 약을 못 보겠네. 이제 보면 다 나와. 이해되니 뭐 말인지? 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진 않고요. 샘플만, 몇 개의 집 샘플만 그 중에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표본조사예요. 의약품의 임상실험. 임상실험 뭐냐면 아직 약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효과 부분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임상실험이라고 해요. 아직 약이 확실하지 않은데 전부 다 투여해가지고 확인할까? 안 되겠죠. 표본. 저기 돈 줄 테니까 와서 주사 맞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 이건 전수조사라고 해야겠죠. 이해했어요? 자, 표본 추출의 원리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임의 추출이 있고 임의 추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의 추출은 랜덤하게 눈 감고 뽑는 겁니다. 눈 감고 뽑는다. 오케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임의 추출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료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서 더 많이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임의 추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여기 소금을 왕창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먹어버리면 엄청 짤간이니까 이렇게 이미 어떤 집단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표본을 뽑을 수도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는 임의 추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랜덤이에요. 랜덤. 두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 거.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은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섞은 다음에 다시 뽑아요. 비복원 추출은 뽑고 얘를 버리고 새 거를 뽑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복원 추출은 똑같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축구 월드컵을 하지 않습니까? 도핑 검사를 해. 랜덤하게 도핑 검사를 했어. 근데 두 번째 도핑 검사하는데 또 랜덤하게 그 사람 집어넣고 다시 또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자기 혼자 두 번 될 수도 있는 게 복원 추출. 이해되니? 여기에서는 고등수학에서는 복원 추출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니? 비복원 추출은 고등수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됐어요? 모 평균, 그러니까 모 집단, 아까 그 진짜 집단의 평균을 모 평균이라고 해.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되었어요? 나 이게 내 학교 시험에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고사 볼 때에도 확통이 좀 어렵게 나왔나요? 아니면 확통은 좀 괜찮게 나왔나요? 이번 중간에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게요.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 2나 수 1에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수투보다는 좀 다르지. 조금? 많이? 좀 더. 조금 더 쉬워? 그러니까 그 조금이 좀 많이? 아주 약간? 좀 많이 보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어서 네. 이 부분은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오히려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혹시 학교에서는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요? 그 N-1 설명해 주셨나요? 그럼 혹시 왜인지 설명해 주셨나요? 그 5차 주로 네. 오차를 주려고. 네. 그렇게밖에 안 써져 있으니까요. 교과서에서는. 납득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게 해버리면은 너무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설명을 할지 말지.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표본 분산 구할 때 N-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거 웬만하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이 개념 안 됩니다. 진짜 웬만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은. 내가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가르쳐 주잖아.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개념이 헷갈려. 그래서 내가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거야. 나온 다음에 내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이거는 물어보고 웬만하면 안 되는데 나온다고 하시면은 혹시 궁금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네? 들어보죠. 그럼 내가 납득 가능할 정도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진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거든요. 아니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예지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N개를 이렇게. 그럼 N개가 있어. 1, 2, 3, 4, 5, 6, 7, 8, 9 N개. N개의 평균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에 N개가 있어요. 10개를 뽑았다고 얘기해 줄게. 10개를 뽑았어. 총 10개를 더한 다음에 얼마나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되지. 그 평균을 X바라고 해. 표본 평균이 아니야. 표본 평균. 근데 이 표본끼리도 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표본끼리도 분산이 나와. 그 표본 분산을 구할 거야.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의 제곱함이잖아. 편차는 X1에서 X를 뺀 거 제곱, X2에서 X를 뺀 거 제곱 해서 X10에서 X 뺀 거 제곱해서 얼마나 나눠야 돼? 10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은 뭐가 나오니? 표본 분산 나오겠지. 표본 분산을 줄여서 시그마 약자를 따가지고 얘도 S의 제곱이라고 써요. 이 분산을. 근데 이게 틀렸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틀렸게요? 10으로 쓰면 안 되고요. 9라고 써야 돼요. 얘가 일단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 말이에요. 일단. 이 아이가 그 말이에요.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하려면 N개로 나와야 되는데 증정 느닷없이 N-로 나와. 납득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납득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납득이 안 돼? 이게 당연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초창기의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은요, 초창기에 표본 분산을 구할 때 그냥 10으로 나눴어요. 그냥 10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뭔가 계산을 거듭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이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야. 뭔가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은 여기 각각의 표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표본들이 엄청 많은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들은 뭐 평균이랑 똑같다는 거 기억나요 혹시? 근데 여기 표본 분산들의 평균이
모분사이면 좋겠는데 모분사하고 거의 가까워요. 조금 차이 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 있잖아요. 오케이? 이것들의 각각의 표본 분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표본 분산하고 여기에 있는 모분산하고 비교를 했어요. 모분산하고. 그런데 이 표본 분산들의 평균하고 모분산하고 완전히 조금 차이 나요. 너무 조금 차이 나. 정말 조금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같은 거 같은데 왜 안 같지? 실제 수학자들 처음에는 10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안 같아. 이상한 거야. 뭐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식을 관찰해 보니까 식을 관찰해 보니까 여기가 10이 아니라 9로 딱 나누잖아요. 한 개니까 적게 n-1로 딱 나누잖아요. 그럼 각각의 S의 제곱들의